처음에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을 때보다는 조금은 인용 가능성이 적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꽤 날짜가 지났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이 미지정인 것을 보면 평의가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평의가 길어질수록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회생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헌법재판은 상당히 정치적인 성격이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숫자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대2냐 인용, 5대3이냐 기각. 기각. 저는 이 기로에 서 있다. 이 한 명 차이, 이 한 명. 헌법재판관분들 가운데 서로 다른 의견들이 좀 존재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 전원 일치의 의견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 아닌가. 법조계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의견을 만들어가는 모양새다. 전원 일치를 만들어가는 거다. 다음이요. 비슷한 취지 같습니다. 다음도. 졸속 심리와 불공정 재판 진행 등 논란을 일으킨 헌재로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원 일치가 필요할 거다. 전직 헌법재판관 얘기는 이겁니다. 평의가 비교적 길어지는 건 재판관들의 의견이 쉽게 안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변인. 예. 지금 이런 얘기들과 또 제가 또 듣고 있는 얘기들 종합해보면요. 시나리오는 딱 2개 나오는 것 같습니다. 2개. 뭐냐.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못 채워가지고 지금 연기되고 있는 거다. 미뤄지고 있는 거다. 아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만장일치 8명을 못 채워가지고 미루는 거다. 6명을 못 채워서 미뤄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8명을 못 채워서 미뤄지는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6표를 못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예. 그 근거가 지금 한덕수 총리 관련된 탄핵 심판 결과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만 변론을 진행을 했고 90분 만에 끝났고 민주당 측에서는 윤 대통령 내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밀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한덕수 총리는 명백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관련된 것은 핵심 쟁점이 아닐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를 기각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헌법재판관 불임명으로 탄핵을 했는데 기각을 시킬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가 굳건하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할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마은혁 재판관이 포함이 되어야만 안정적으로 6표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현재 5대3의 구도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3명이 굳건하게 버텨주면 기각도는 각하가 가능한 건데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서 6대3이 된다라고 하면 3명이 반대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거거든요. 반대에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만장일치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결과를 못 내고 있다는 것은 최소 3표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저는 다음 주에 한덕수 총리 관련 결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선고를 미루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덕수 총리를 기각시킨다라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고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낸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이제 그 방송 싱크에서 나왔던 것처럼 윤 대통령에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회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그런 어떤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에도 물어보죠. 성춘 부의장님. 예. 평의가 길어지는 것. 연기란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평의가 길어진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거는 8인 체제에서 만장일치를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8표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은 지금 인용이 필요한 6표가 안 모여서 그런 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8표는 이미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였다. 그리고 지금 아까 윤기찬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헌재가 보자고 했던 5가지 쟁점들, 그중에 이견이 없는 것도 있고 이견이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견이 아까 그 대통령이 정치인의 체포명령을 내린 부분과
그리고 계엄 해제를 막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증거들이나 이런 증언들이 오염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갈등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오염이 됐다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론, 그 부분에 대한 평의를 결과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전 거기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 뭐 8명의 의견을 거의 다 모아졌을 것인데 그것 뭐 몇 명이나 6대 3이냐 뭐 6대 2냐 5대 3 이게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정리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논의가 길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도 그냥 제 개인적 의견일 뿐입니다. 모두가 지금 뭐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두가 그냥 본인들이 판단하는 기준 하에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헌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헌재 내부의 내용이 전혀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보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다 모든 지금 양 진영 모두 본인들의 희망도 좀 담고 본인들의 예측을 다 담아서 지금 각자의 의견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계속 나오면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헌재가 뭐 졸속이란 비판은 피하면서도 좀 이미 숙고가 이미 우리가 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빨리 숙고를 거쳐서 결론을 내주는 것이 이런 혼란을 좀 줄이는 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는 이거 보고 때 제가 여쭤보죠. 어제 헌법재판소가 최재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 만장일치, 8명 만장일치로 기각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대통령 선고를 염두에 둔 거다. 이런 또 흥미로운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승희도 건대 교수입니다. 재판관의 성향과 무관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선 다 합의가 된다라는 걸 보여준 결정이다. 이현환 아주대 교수, 대통령 탄핵 심판과 법적으로는 별개입니다만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차 교수님. 예. 어쨌든 어제 8대0, 8대0, 네. 8대0, 8대0. 네. 4개의 사건이 모두 8대0 나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평의에서 8표가 못 모인 거냐, 6표가 못 모인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만장일치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그런 의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각 이 재판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 정당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또 이렇게 지명을 해서 임명하는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또 이 추천하는 그렇게 다 추천자가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성향이나 소신도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중요한 이 대통령 내란과 관련된 이 사안의 엄중성을 봤을 때는 아마 법리대로 의견을 모으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모 보도를 보니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헌법재판관으로 계셨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당초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8명, 당시에 그때 9명의 의견이 그렇게 처음부터 이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이 판결이 언제 나왔냐면 14일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8명의 그러니까 법리대로 판단을 해서 아마 인용적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왜 그럼 시간이 걸리느냐? 예. 제가 생각했을 때 5가지 쟁점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총론은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만 그 강론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개별 의견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또 지금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 집중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체제감사원장이라든지 뭐 또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라든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겹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온전하게 에너지를 집중하고 시간을 그렇게 모으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지 뭐 이것이 의견이 나눠져서 그 자체를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저는 그런 전망에는 그런 추측에는 저는 선뜻 의견이 좀 공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